2022년 12월 할리우드 우드랜드 힐스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택 마당에서 놀던 2세 여아가 코요테의 공격을 받았고 다행히 그 순간을 목격한 아버지가 달려와 아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미국의 고급 주택가에서 발생한 코요테 출몰 사건. LA 외곽 코요테 신고 47% 증가. 지난 몇 년간 미국 전역에서 코요테의 도심 침입이 급증했죠. 처음에는 쓰레기통이나 작은 반려동물을 노리던 코요테들이 이제는 사람, 특히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이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우드랜드 힐스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특별한 해결책이 등장했죠.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윌슨입니다. 딸 에밀리가 코요테에게 공격당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죠. 한국에서 온 특별한 영웅, 진돗개 루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산타모니카 산맥의 품에 안긴 우드랜드 힐스는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이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고급 주택들이 여유롭게 자리 잡았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거리를 뛰어다녔죠. 맑은 하늘, 신선한 공기, 그리고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평화로움이 이 지역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달간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내 이웃집 고양이도 못 찾았대. 벌써 이번 달에만 3번째야. 조깅을 마친 수잔이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우드랜드 힐스 주민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실종된 애완동물 포스터가 늘어가고 있었죠. 처음에는 우연으로 치부되었지만 이제는 패턴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질녘부터 이른 아침 사이 작은 동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코요테 목격했다는 글 봤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대. 이웃 마이클이 한 말에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에서는 이미 코요테의 도심 진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콜로라도, 애리조나,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자연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코요테들은 먹이를 찾아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그러나 우드랜드 힐스 주민들은 아직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지 못했어요. 애완동물 정도야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람에게까지 달려들 리는 없습니다. 지역 경찰서의 발표였어요. 그러나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었죠. 도시에 적응한 코요테들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고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윌슨의 집 뒤뜰에서 2살 딸 에밀리가 놀고 있을 때 아무도 이 평화로운 동네가 곧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미국 내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이 야생동물 문제의 실마리가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올 것이라고는 더더욱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제임스 윌슨은 집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2살 딸 에밀리는 뒤뜰에서 작은 플라스틱 미끄럼틀을 타며 즐겁게 웃고 있었죠. 갑자기 그의 시선이 담장 근처의 움직임에 고정되었어요. 에밀리. 제임스의 외침이 공기를 찢었다. 담장을 넘어 회색빛 코요테 한 마리가 빠른 속도로 에밀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균 크기보다 큰 도시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코요테였죠. 제임스가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이 코요테는 이미 에밀리에게 도달했어요. 안 돼. 코요테가 에밀리의 팔을 물고 끌어당기는 순간 제임스는 생애 처음으로 느끼는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코요테를 향해 달려가며 손에 잡히는 대로 빈 화분을 집어 던졌어요. 다행히 코요테는 놀라 도망쳤지만 에밀리의 작은 팔에는 이미 상처가 나 있었죠. 응급실에서 의사는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닙니다. 그러나 광견병 예방 주사는 맞아야 해요. 라고 말했다. 에밀리는 깊이 손상된 것보다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뉴스는 빠르게 퍼졌어요. LA 우드랜드 힐스에서 코요테가 유아 공격이라는 헤드라인이 지역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공포는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애들을 밖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집 강아지도 이제 혼자 두려워요. 이웃 세라 존슨이 긴급 주민회의에서 말했다. 경찰과 야생동물 관리국이 출동했지만 그들의 해결책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현재로서는 코요테들을 지속적으로 쫓아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에요. 이들은 보호종이기도 하고 도시 환경에 완전히 적응했죠. 미국 경찰조차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운동장에서조차 보호자 없이는 놀 수 없게 되었고 우드랜드 힐스의 고급스러운 거리는 한적해졌어요. 제임스는 매일 밤 에밀리가 울며 깨는 것을 지켜보며 결심했다.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해. 우리 아이들이 다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결책이 제시되었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지혜가 현대 미국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주민 비상대책회의가 우드랜드 힐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다. 방 안은 걱정과 분노로 가득 찼죠. 전기 울타리를 세워야 해요.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총기 허가를 더 쉽게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주민의 목소리였어요. 경비견을 도입하는 건 어떨까요? 또 마이클리가 제안했다. 경비견 이야기에 논의가 집중되었습니다. 독일 셰퍼드, 로트와일러, 도베르만 같은 맹견들이 언급되었지만 곧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런 개들이 아이들에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훈련과 관리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맹견 규제법은 어떻게 되나요? 회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뒷자리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죠. 한국계 미국인 수의사 한지원 박사였습니다. 진돗개는 어떨까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견종입니다. 수천 년간 마을과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길러졌죠. 특히 야생동물 퇴치에 효과적이에요. 한 박사는 프로젝터로 이미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당당한 체격,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매끈한 황갈색 털을 가진 개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공격견이 아닙니다. 이들은 놀라운 지능과 판단력을 갖고 있죠. 한국에서는 여우, 늑대, 심지어 호랑이까지 물리쳤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 박사는 한국 남부진도 지역에서 진돗개들이 어떻게 마을을 지키고 실종자를 찾고 가축을 보호하는지 설명했어요. 특히 강조한 것은 진돗개의 충성심과 영역 보호 본능이었다. 무엇보다 진돗개는 아이들에게 매우 온순합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본능이죠. 회의실에 흥미로운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제임스 윌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 박사님, 이 진돗개가 정말 코요테와 맞설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진돗개의 영역에는 다른 야생동물이 감히 들어오지 못해요. 게다가 불필요한 공격을 하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 충실하죠. 제임스는 에밀리의 상처받은 눈빛을 떠올렸다.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보죠. 주민들은 이 낯선 해결책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진돗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천연기념물이라는 지위, 수천 년의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는 능력. 우드랜드 힐스는 해답을 찾기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 달 후 우드랜드 힐스에 10개월 된 진돗개 한 마리가 도착했다. 주민들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이 어린 진돗개에게 큰 기대를 걸었죠.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저 녀석은 겨우 코요테와 크기가 비슷해요. 마이클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양은 확실히 아름다운 개였다. 윤기 나는 황갈색 털과 영리한 눈빛을 가진 진돗개였지만 아직 어리고 훈련이 부족했죠. 첫 번째 시험에서 태양은 코요테의 울음소리만 들리자 뒷걸음질 쳤습니다. 역시 실패였군요. 한 주민이 한지원 박사를 비난했어요. 한 박사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진돗개는 최소 2살은 되어야 완전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게다가 진돗개는 주인과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야 진정한 보호자가 되죠. 그동안 우드랜드 힐스는 다른 해결책도 시도했습니다. 로트와일러를 데려왔지만 공격성 때문에 아이들 근처에 둘 수 없었어요. 독일 셰퍼드도 시도했으나 제대로 된 훈련 없이는 효과가 없었다. 지역 공무원들조차 손을 들었죠. 야생동물 관리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한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국의 진돗개 전문가들과 연락하며 상황을 설명했고 마침내 중요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맹견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영역을 보호하죠. 성견이 필요하고 그것도 자연 환경에서 성장한 진돗개가 필요해요. 한 달 동안의 실패 후 주민들은 다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진돗개 계획을 포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때 제임스가 말했다.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한국에서 직접 성견을 데려오는 건 어떨까요? 그의 말에 한 박사의 눈이 빛났어요. 실은 제가 이미 연락을 취했습니다. 진도에서 3살 된 암컷 진돗개가 있어요. 이름은 루나입니다.
진돗개 보존협회에서 특별히 추천한 개죠. 스크린에 루나의 사진이 나타났다. 강인한 체격, 당당한 자세, 그리고 똑똑함이 묻어나는 눈빛을 가진 성견이었어요. 그녀는 이미 한국에서 마을 보호견으로 활약했으며 여러 차례 야생동물 퇴치 경험이 있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한 주민이 걱정했어요. 저희 가족이 부담하겠습니다. 제임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 딸이 다시는 그런 공포를 경험하지 않길 바랍니다. 실패 속에서도 진돗개에 대한 믿음을 유지한 우드랜드 힐스 주민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루나를 기다렸어요. 단순한 맹견이 아닌 전략적 판단이 가능한 존재. 그들은 한국의 천연기념물이 미국의 현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했다. 2023년 2월 진돗개 루나가 우드랜드 힐스에 도착했다. 3살의 암컷 진돗개는 첫날부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윤기 나는 황갈색 털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자신감 좀 봐. 마이클이 감탄했죠. 루나는 처음 제임스의 집에 들어서자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에밀리의 방으로 가서 그녀의 냄새를 맡는 것이었어요. 에밀리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루나의 온화한 눈빛에 곧 안심했습니다. 첫날 밤 루나는 자지 않고 집 주변을 순찰했어요. 제임스가 새벽에 일어났을 때 루나는 정원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영역을 설정하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루나의 본격적인 순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박사의 조언에 따라 제임스는 루나에게 우드랜드 힐스의 주요 지점들을 소개했어요. 놀랍게도 루나는 빠르게 지역 지리를 파악했다. 마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는 것 같아요. 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놀라운 기억력과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죠.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코요테 목격 신고가 급감했다. 주민들은 루나가 밤마다 조직적으로 영역을 순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 같아요. 퇴역 군인인 존 밀러가 말했죠. 루나는 항상 같은 경로로 순찰하지 않습니다. 매번 패턴을 바꿔요. 이건 본능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루나가 스스로 전략적 위치를 선택한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항상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대기했고 소리가 잘 들리는 지점에 멈춰기를 기울였어요. 한 달이 지나자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우드랜드 힐스에서 코요테 출몰이 95% 감소했죠. 수의사 한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루나는 자신의 영역 표시를 통해 코요테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진돗개의 영역 표시는 다른 개들보다 강력합니다. 야생동물들은 이 신호를 읽고 피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에밀리는 서서히 다시 밖에서 놀기 시작했다. 루나는 언제나 그녀 곁을 지켰고 에밀리가 잠든 후에만 순찰을 나갔죠. 주민들은 이 한국 견종의 능력에 경탄했습니다. 특히 루나의 자발적 행동 방식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어요. 루나는 명령 없이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역을 보호했습니다. 우리는 루나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제임스가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이 일을 해내고 있죠. 루나의 성공은 주변 지역으로 소문이 퍼졌다. 이웃 커뮤니티에서도 진돗개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어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 미국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특별한 사례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제임스의 전화가 울렸다. 이웃 세라였어요. 제임스, 큰일이에요. 스미스네 뒤뜰에 코요테 무리가 나타났어요. 6마리나 됩니다. 제임스는 루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귀를 쫑긋 세우고 창밖을 주시하고 있었죠. 마치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가자, 루나. 제임스가 말했고 루나는 즉시 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스미스 가족의 집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심각했다. 6마리 코요테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서성이고 있었죠. 그들 중 하나는 평소보다 크고 공격적으로 보였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추정되었어요. 루나는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담장 너머 코요테들을 노려보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갑자기 루나가 행동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루나는 코요테들에게 곧바로 달려들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담장을 따라 빠르게 움직이며 코요테 무리를 분산시키고 약한 지점을 찾아내자 그곳을 뚫고 들어가 코요테 무리 사이로 침입했죠. 믿을 수 없군요. 은퇴한 군사 전략가 밀러가 중얼거렸습니다. 루나가 포위 전술을 쓰고 있어요. 루나는 코요테 무리의 중앙으로 들어가 리더로 보이는 코요테와 정면으로 대치했다.
강렬한 눈빛 교환 후 루나가 낮게 으르렁거리자 리더 코요테가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했죠. 제가 듣기로는 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직접적인 싸움보다 심리적 위협을 먼저 사용해요. 상대의 길을 꺾는 거죠. 코요테 리더가 물러나자 무리도 따라 물러났다. 그러나 루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코요테들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제임스와 이웃들이 뒤따랐죠. 루나를 따라가요. 제임스가 소리쳤다. 루나는 코요테들을 우드랜드 힐스 외곽의 숲으로 유인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놀라운 행동을 했다. 코요테들이 숨은 동굴을 발견한 것이죠. 루나는 동굴 입구에서 기다렸고 주민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코요테들이 안으로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이게 코요테들의 은신처였군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즉시 야생동물 관리국에 연락이 갔고 그들은 빠르게 출동했습니다. 동굴에서 총 8마리의 코요테가 안전하게 포획되었죠. 이 지역 코요테 문제의 90%가 이 무리 때문이었을 겁니다. 관리국 직원이 설명했어요.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주될 거예요. 그날 저녁 우드랜드 힐스 전체가 루나의 활약을 축하했다. 코요테 무리를 단독으로 물리친 것은 물론 그들의 은신처까지 찾아낸 루나의 지능적 전술은 모든 이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는 한국 천연기념물이 LA 교회의 공공안전을 개선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사건을 보도했어요. 루나의 놀라운 활약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닌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진돗개의 지능과 용맹함의 결과였죠. 에밀리는 그날 밤 루나를 꼭 안고 잠들었다. 그녀의 악몽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용감한 진돗개와 함께하는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임스는 창가에 서서 평화로워진 이웃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에서 온 개 한 마리가 미국의 최첨단 기술보다 효과적이었다니. 코요테 무리 포획 사건 이후 우드랜드 힐스의 일상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길거리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주민들은 안심하고 산책을 즐겼죠. 코요테 출몰은 거의 없어졌고 가끔 나타나는 개체들도 루나의 영역을 멀리 피해갔어요. 이건 그냥 개 한 마리의 활약이 아닙니다. 야생동물 전문가가 설명했다. 루나는 이 지역 생태계의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에밀리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코요테 공격 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던 그녀는 이제 루나와 함께라면 어디든 자신감 있게 다녔죠. 매일 아침 루나는 에밀리의 방문 앞에서 그녀가 일어나길 기다렸고 둘은 함께 아침을 먹고 정원에서 놀았어요. 에밀리가 루나에게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의 아내 제니퍼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어로 언니라고 하더군요. 한 박사님이 가르쳐줬대요. 에밀리는 루나를 통해 용기와 자신감을 배웠다. 그녀는 다시 웃고 뛰고 노래하는 아이가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다른 아이들에게 루나와 진돗개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내 언니는 한국에서 왔어. 언니는 슈퍼히어로야. 루나의 이야기는 우드랜드 힐스를 넘어 퍼져나갔어요. LA 타임즈가 큰 기사를 실었고 지역 TV 방송국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개가 우리 아이를 지켜줬어요 라는 제니퍼의 인터뷰 구절은 소셜미디어에서 수천 번 공유되었죠. 인근 지역에서도 진돗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센타모니카, 비벌리힐스, 말리부 등 LA 주변 지역에서 진돗개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어요. LA 시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도시보호견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성공 사례로 루나를 언급했습니다. 우린 그동안 첨단 기술과 화학 약품에만 의존해왔어요. LA 시의원이 발언했다. 하지만 때로는 자연과 공존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그 증거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졌어요. 우드랜드 힐스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고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한 박사는 진돗개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에 대해 강연했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 철학을 담고 있죠.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도시와 야생의 경계에서 한국 진돗개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CNN에서는 천년의 지혜가 현대 도시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제목으로 루나의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루나와 진돗개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코요테 문제 해결을 넘어 문화 간 이해와 존중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에밀리와 루나의 특별한 유대가 있었죠. 코요테 무리 포획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우드랜드 힐스 주민들은 특별한 기념식을 열었어요. 루나의 날이라 이름 붙인 이 행사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마을 중앙 광장에는 새로운 동상이 세워졌다. 에밀리와 루나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청동으로 표현한 작품이었죠. 동상 아래에는 용기, 지혜, 그리고 문화를 넘어선 우정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연단에 올라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1년 전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정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어요. 루나는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루나 한 마리의 성공은 더 큰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진돗개 보호 쉼터를 설립했죠. 이곳에서는 루나를 포함한 3마리의 진돗개가 함께 생활하며 우드랜드 힐스 전체를 순찰했습니다. 루나의 활약에 감명받은 한 부유한 주민이 대부분의 비용을 기부했어요. 진돗개들은 단순한 경비견이 아닙니다. 쉼터를 관리하는 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편안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죠. 한국 진돗개 보존협회에서는 대표단이 우드랜드 힐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루나의 활약상을 연구자료로 수집하고 도시 환경에서의 진돗개 적응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어요. 루나의 사례는 진돗개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협회장이 말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는 세계 어디서나 진돗개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방문단은 에밀리와 루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했다.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만든 진돗개 목걸이와 에밀리를 위한 한복이었죠. 에밀리는 신이 나서 한복을 입고 루나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누나랑 나는 특별한 친구야.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과 미국 간의 문화 교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드랜드 힐스 초등학교에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업이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었죠. 많은 아이들이 루나처럼 용감한 진돗개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루나의 날 축제는 점차 확대되어 한국 문화 축제로 발전했어요. 한국 음식, 전통 공연, 그리고 물론 진돗개 시범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진돗개 수출 문의가 급증했죠. 한국 정부는 진돗개의 해외 입양에 관한 특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적절한 환경과 훈련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문화재청 관계자가 말했어요. 그들이 세계에 한국의 지혜와 전통을 알리는 대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죠. 에밀리는 이제 7살이 되었고 루나는 여전히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우드랜드 힐스의 안전한 거리를 산책했어요. 때로는 다른 아이들과 부모들도 동참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개가 우리 아이를 지켜줬어요 라는 말은 이제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문화 간 이해와 존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진돗개 루나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한국의 충성심과 지혜,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대사가 되었죠. 우드랜드 힐스의 하늘 아래 에밀리와 루나는 함께 자라며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